올라 올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오우. 아, 2021년 라리가 이적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이적 시장 마지막 날 정말로 뜨거웠습니다. 오고 가고 주고 받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 중에서 바르셀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즈만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떠나갔습니다. 물론 이제 계약 조건은 1년 임대 이후에 완전 이적입니다. 완전 이적할 경우에 이적료는 4천만 유로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그리즈만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2 플러스 1년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중요치 않습니다. 떠나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아, 스페인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르셀로나의 이적 시장 마지막 날은 스포츠적으로는 최악이었지만은 경제적으로는 흥미로운 일들의 연속이었다. 그 얘기는 뭐냐? 전력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았지만 잘 팔았다. 자기가 보기엔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 바르셀로나의 목표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사실 바르셀로나는 이적 시장 마지막 날 좀 조용히 보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영입을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 대신 선수들을 다 정리하는 것으로 좀 조용하게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에메르송, 모리바, 피아니치, 마나이, 콜야도 요 5명 정리를 목표로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중에서 에메르송은 토트넘으로 떠나갔습니다. 잘가 에메르송. 거기서도 잘해야 돼. 너와 나의 시간은 3개월이었지만 정말 좋았단다. 네. 자, 그리고 모리바는 라이프치히로 이적을 했죠. 잘가 이 새끼야. 이거 새끼 이거 찾아. 어린 놈이 새끼가 말이야. 어? 그 정도 키워줬으면 말이야. 충성심을 보여줘야지. 거기서 내가 지켜볼 거야. 얼마나 잘하나. 하여튼 라이프치히로 갔습니다. 그 마나이 같은 경우에는 스페치아 칼치오로 임대 후 완전 이적. 그 임대 한 시즌 보내는 것에 대해서 30만 유로의 이 소득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다음 여름에 완전 이적할 시에는 270만 유로를 더 받게 됩니다. 마나이 잘했어. B팀에서도 많은 골 넣어줬고 프리시즌에도 잘했고, 네, 잘 가세요. 대신에 피아니치 그리고 콜야도는 정리를 못했습니다. 아쉽죠, 좀. 네, 많이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서 은근슬쩍 바르셀로나는 공격수 보강도 한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격수는 누구랑 연결이 됐냐면 라이프치히의 다니 올모랑 연결이 됐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주앙 펠릭스랑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니 올모를 영입해서 새로운 팀의 중심으로 세우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라이프치히에게 5,800만 유로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영입 제한을 쓱 밀어넣었고요. 네, 라이프치히가 7,500만 유로 아니면 안 돼 하고 그 제한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적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주앙 펠리스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야, 아틀레티코에서 주앙 펠리스가 출전 기회를 못 잡을 것 같은데 그럼 한번 쓱 찔러볼까? 그래서 무상 임대를 싹 밀어 넣었죠.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호구입니까? 라이벌 팀에게 이 차세대 에이스를 무상 임대로 보내준다는 게, 그걸 봤을 때 불가능하리라는 예상이 있었고 역시나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 싹 봤더니 이거 그리즈만 영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그리즈만이 합의점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시즌 임대 이후에 완전 이적할 때 4천만 유로의 이적료 발생, 그리고 그리즈만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2 플러스 1년 계약, 요 조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르셀로나에게 그리즈만을 보내는 것이 이게 합당한 일인가? 왜 그러냐면은 그리즈만이 먼저 나갔으면 메시를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메시하고 그리즈만하고 바르셀로나 내에서는 최고 연봉자였으니까 지금 연봉 순위 1, 2위를 다 내보내게 된 거예요. 그거를 봤을 때는 오히려 그리즈만을 내보내고 허리띠를 졸라맸으면 메시를 남기지 않았을까? 이런 헛된 상상을 좀 해보긴 했는데, 일단 메시가 나갔기 때문에 그리즈만은 꼭 필요한 자원 아니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즈만이 2019년 여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1억 2천만 유로에 왔어요. 근데 한 시즌 임대 후에 4천만 유로에 내보낸다는 게 8천만 유로를 공중에 날려버렸죠. 왜? 그리즈만이 두 시즌 동안 8천만 유로의 가치의 활약을 못했으니까. 그리즈만 같은 경우에는 지난 두 시즌 동안 메시하고 호흡에서 문제를 드러내면서 지난 시즌 막판에는 호흡이 맞기 시작했지만 아쉬움을 남겼고, 바르셀로나에서 102경기 출전해서 35골 17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절하고 비교하면은 너무나 활약이 미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가 떠나고 나서는 그리즈만이 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파이가 왔으니까 데파이가 해결사 역할을 하고, 그리즈만이 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여기에 안수파티가 돌아온다면, 안수파티가 제2의 득점원 역할을 한다면, 그럼 바르셀로나 공격도 그림이 잡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우스만 덴벨레가 왔을 때에는 뭐 슈퍼 서브로 쓸 수도 있고, 브레이스웨이트도 슈퍼 서브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럼 그림이 좀 잡히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올 시즌 3경기에서 그리즈만의 활약은 미비했어요. 물론 이제 1라운드 경기에서 골대도 맞추고 했지만은 1라운드 전반전을 제외하면은 그리즈만의 활약은 미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점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그리즈만을 내보내면서 재정적인 부분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도 올 시즌 우승 경쟁은 어렵겠구나.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르셀로나가 야, 우리 우승 경쟁할 수준 아니야, 이렇게 인정하는 이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씁쓸하고 빡치는 거죠. 네, 열받는 거죠. 아, 현재 바르셀로나는 넘버 10이었고 넘버 7이 없습니다. 데파이가 너무 잘하죠. 데파이가 이제는 넘버 10 역할도 해야 되고 넘버 9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루크도용이 물론 이타적인 선수긴 하고, 바르셀로나 내에서도 어찌 보면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움직임을 많이 할수록 공격에서 큰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 그리즈만이 떠났는데 루크도용이 왔다? 이거는 좀 그렇잖아.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 루크도용은 인테르에게만 강한 거, 루크도용은 골을 잘 못 넣는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루크도용이 얼마나 잘할지는 좀 봐야 되겠고요. 쿠만이 루크도용마저 잘 살려서 쓴다면 그럼 땡큐베리 감사하긴 한데, 그게 가능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메시하고 그리즈만이 나가면서 라리가 셀러리 캡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주장단 연봉 삭감한 거 그거 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양아치도 아니고 말이야. 아구에로까지 선수 등록 시켜야 된다고 주장단 4명 다 연봉 삭감 시켰잖아. 그런데 그 4명 입장에서는 야, 그리즈만까지 내보냈으면 연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포르타 어떻게 생각해? 참. 방송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좀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요. 바르셀로나는 야망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클럽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줘야 돼요. 트래블을 2차례나 한 팀 아닙니까? 한 시즌에 6개의 트로피를 든 팀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메시가 나갔어도 야망이 있다. 라포르타 멘트는 그랬잖아요. 메시가 없어도 우리는 우승할 수 있다. 그걸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메시가 나가고, 그리즈만은 나가고, 피아니치와 움티티는 남아있고, 지금 누가 바르셀로나를 우승 후보로 볼까요?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선수 정리 과정이 안타까운 게 라이벌 팀을 계속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바르셀로나의 라이벌은 레알 마드리드밖에 없다? 그거 옛날 얘기입니다. 지난 시즌 라리가 챔피언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예요. 아니 어떻게 된 게 타 리그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보내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나.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중에서 대다수는 그리즈만에 대해서 섭섭함과 악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즈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먼저 용서를 구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점은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도 이 방송 보면 우리도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도 그리즈만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리즈만이 감으로 인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전력이 강해진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반대로 우승 라이벌인 바르셀로나는 전력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고, 올 시즌 세비야의 전력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전력을 고려할 때 바르셀로나는 더욱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빡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시즌은 시작됐고 선수들은 경기에서 뛰겠죠. 그리고 우리는 바르셀로나를 응원할 겁니다. 그리즈만이 갔다고 해서 뭐 큰 타격 없을 수도 있어. 왜? 데미를 쓰면 되지. 콜야도 쓰면 되지.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안수파티를 오른쪽으로 돌리든 브레이스웨이트를 오른쪽으로 돌리든 어떻게 해서든 메워서 쓰면 되지. 아, 진짜 빡치네. 여하튼 그리즈만이 이렇게 바르셀로나를 떠나갔다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들어올게요. 아디오스.